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민선의 문화다방 우아한 수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가을비가 정말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오늘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은 있는데 아직은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이랑 또 주말에 비가 연이어 내린다고 합니다. 별 탈 없으시죠? 네, 저는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좀 목소리가 나올 때 목이 좀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못한다는 점이 너무 슬프네요. 원래 이랬나? 똑같나? 네, 지금 채팅창 다 잘 되시나요? 지금 채팅창이 안 된다고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몇 분은 또 되신다고 하고 저는 괜찮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어쨌든 그 새로 고친 버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목요일 원래 최영일님과 함께 그 남자의 시선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최영일님 하시는 그 주제에 맞춰서 방송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최영일님이 부득이하게 또 방송 출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오늘 저 혼자만 네 코너로 다시 꾸며봤습니다. 오늘 원래 최영일님과 하려는 이야기, 혼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혼외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최영일님 함께 하실 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 다음 주 목요일 추석이구나. 그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그 혼외 결혼 주제를 정한 이유 자체가 요즘에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욱 총장의 혼외 결혼에 대한 보도, 결혼이 아니라 혼외 그런 거에 대한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송도 이렇게 주제를 맞춰봤는데,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함께할 때 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혼이라고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딱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구나 다 인생의 세 가지 큰 틀에서 그 전환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또 내가 혼자 나만의 길을 살아오다가 또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이런 것도 꿈꾸지만 동화 같은 결혼은 없다고 하잖아요. 현실이 거의 결혼의 전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결혼을 통해서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시간들이 변하죠. 저는 뭐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은 어느 순간 조금은 좀 희미해질지 몰라도 이 결혼을 하다 보면 서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서로만의 같이 보고 있는 그 이 목표를 향해 같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 일본에서 혼외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혼외 정사 그런 걸 통해서 낳은 자식한테도 똑같이 상속을 준다고. 그래서 혼외 자녀 상속 차별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 일본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말이 돼?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위헌 결정을 낸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뭐
자식과 내연녀의 자식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의 그런 분쟁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가치가 절반이 아니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혼외 자녀에게도 상속 차별이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 진짜 자식으로 입장으로서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숨겨진 자식이 찾아와서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반론을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숨겨둔 자식입니다. 뭐 남편이 죽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비탄에 잠겨 있는 가운데 남편이 숨겨둔 자식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보내주세요라는 요구를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뭐 말이 되는 사실인 거냐, 그런 사실인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냐라는 그런 주장이 좀 SNS 사이에서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도 과거엔 혼외 자녀의 상속차별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1990년 민법 개정 때도 사라지기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요즘에 많이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혼외 자녀나 혼외 로맨스 같은 이런 얘기는 다음에 최영일님과 함께 더 집중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우리 오늘 인생의 전환점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청혼 듣고 올게요. 네, 김동률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김동률의 목소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 또 인생의 전환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여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프로포즈 할 때 그 목소리랄까?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좀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원 김동률의 노래 듣고 왔고요. 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누구나 겪는 메리지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결혼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막상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현실에 맞닿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결심과 약속은 조금은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사람들은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종종 이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메리지 블루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리지 블루라는 그런 뭐 결혼을 하기 전에 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메리지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갖는 불안감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메리지 블루는 또 일본 작가 유이카와 케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고 서로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서로 이해관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마음이 컸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현실적인 게. 그 사람한테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보이고, 또 분명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했던 남녀 사이지만 돈이란 것이 보이고, 그렇게 인위적인 것이 끼어들면서 깨지는 커플도 정말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메리지 블루의 그런 극복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해하고 뭐 하고 싶다 하지 말자, 이런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괜찮다면은 굳이 너무 내가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 한 치 뒤로 양보를 해주는 거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위한 양보를 해주는 거고 이런 식의 그런 극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게 이해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 쌓아뒀던 거죠. 그렇게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좀 사소한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미래가 불명확한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미래를, 불명확한 미래를 나의 것으로,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한층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결혼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사소했던 싸움거리나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훗날 잘 성사가 돼서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메리지 블루를 통해 이런 극복을 좀 잘하는 방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란 자체가 우리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결혼은 동화 같은 현실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동화에서 보면은 공주와 남자가, 남자래요. 공주와 왕자가 영원히 사랑을 했습니다라고 해피엔딩이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 해피엔딩 너머에는 현실적인 공주와 왕자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인 건데 서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동화 속에서는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하고 책을 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동화를 보면서 결혼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척박한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변해서 하지만 정으로 다른 자식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또 다른 이유로 계속 잘해봐야지 하는 부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결혼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 그 선택의 전환점이 되면서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신호탄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결혼에 대한 그런 영화나 이런 참 많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동화 같은 결혼은 없다. 현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매혹하죠? 슬프죠? 저도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심 동화 같은 결혼을 꿈꾸고 있는 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결혼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프랑스 영화 해피 이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육아 아니면 임신, 결혼, 뭐 서로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까지 정말 솔직 담백하게 풀어낸 영화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보다는 아, 굉장히 좀 많은 분이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 저렇게 한 가정의 엄마, 한 가정의 아빠가 된다는 거는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구나 이러면서 새삼 저희 부모님도 대단하게 느껴졌고 각 부부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프랑스 베스트셀러 여성 작가가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남자 주인공 니콜라스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그런 비디오 가게 점원입니다. 그렇게 여자 주인공이 비디오를 대여하려고 왔다가 서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니콜라스와 이 바바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니콜라스는 바바라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고 둘은 이제 원하던 아이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 여자 주인공 바바라는 평소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임신으로 인해 그 이전의 삶들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바라가 그때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그가 날 깨웠고 내가 채식주의자인 걸 얘기했고 이유 없이 웃게 하고 이유 없이 울게 했고 내 생체 시간까지 조종해서 아침형 인간에서 밤 도깨비로 만들었다. 네, 임신하는 그 상태에서 생각한 그 바바라의 생각인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출산을 하게 됐고 하지만 이 출산을 한 게 다가 끝이 아니었죠. 출산 후 찾아오는 우울증 그리고 그런 거 육아에 대한 책임감, 불안감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와중에 또 나의 부담감을 몰라주는 남편이 믿기도 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삶을 바바라는 정말 너무 슬픈 삶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남편한테 오히려 바라던 게 많아지게 되고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서로를 존중해 줬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점점 발해지는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철학 교수를 꿈꿨던 그 바바라는 자신의 꿈이 포기가 되면서 또 꿈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극에 치달게 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이야기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나중에 갈등을 잘 풀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온전한 가족,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 과정이 정말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면서 아 무섭다 저렇게 살기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복을 얻은 거죠.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도 그렇고 뭐 그때 당시에는 동화 같은 결혼을 꿈꿔왔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결혼을 노력을 하면은 된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꼭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결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남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나의 힘듦을 몰라주는 그런 서운함,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혼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 이런 건 이래, 이렇게 해야 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야기해드릴 영화는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영화는 나비와 바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박배배님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우영 씨와 함께 자신의 그런 굉장히 8년차 커플인 녹총각 우영 씨랑 재년 씨 결혼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굉장히 이 영화는 두 우영 씨와 그 재년 씨가 장애인이신데 8년차 커플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 똑같고 감정, 뭐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 다 모든 게 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과도 다 똑같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영 씨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재윤 씨는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더 많이 이 결혼을 통해서 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영 씨는 아니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우리의 장애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 영화 자체에서도 말해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생활도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똑같다는 거죠. 결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싸움들,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한층 더 성숙되면서도 또 서로에게 이해를 바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여지는데, 실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봐서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감이 어떻게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게, 우리랑 다른 조건의 사람들, 우리랑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일 뿐이고, 그 편견에 비롯된 나의 잘못된 시선이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누군 다르고 누군 똑같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어, 이 키워드 안에는 많은 커플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주제들, 이게 상류층에 있든 재벌가든 아니면 뭐 정말 빈곤층에서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만나시는 분들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다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송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어쨌든 동화 같은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을 뿐 현실은 참 그렇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이 되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자체가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써니째 창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 들으실 곡은 아담 앤 사빈의 마스크